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단순 회귀 모형 기준에서요, 모집단 회귀 개수 추정 및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 회귀 개수 추정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연구자가 모집단 수준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할 때 이 회귀 분석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집단에 존재하는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하고자 하면 모집단 수준에서 회귀식이 어떠한 식일까 하는 것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 회귀식은 y hat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이렇게 이제 적을 텐데요. 이거는 결국은 1차 함수 관계죠. 1차 함수 관계. 이 y-hat과 x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 이 베타 1이죠. 다시 말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게 바로 베타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집단 수준에서 회귀식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응되는 표본에서의 회귀식은 우리가 베타 대신에 b를 써서 b0 플러스 b1 x 이렇게 이제 쓰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두 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모집단 모수, 포커스가 되는 모집단 모수는 베타 1이 되고요. 그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이 이제 b1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약 이 베타 1이 어느 정도 값일까 하고 추정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표본에서 이 식을 확보하고요. 표본 회귀식에서 이 값들을 이제 저 패키지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이 B1 있죠. 이 B1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에서의 상관계수 값은 이 정도 될 거다 하고 이제 예측을 해주겠죠. 이게 점 추정량입니다. 그런데 항상 표본 그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면 그 속에는 일정한 오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하는 정보를 우리는 표본 오차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표본 오차 공식은 이 회귀식의 경우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일은 없으실 테고 다 통계 패키지가 다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개수, 표본 회귀개수의 표본 분포 모양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거는 정규 분포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집단 회귀개수에 대한 가설 검증, 유의성 검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가설이 다음과 같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은요. x와 y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거는 관계의 방향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측 검증에 해당하는 연구 가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측 검증에 해당하는 연구 가설을 대립 가설로 표현하면 앞에 모집단 회귀식에서 베타 1이 모집단 모수가 될 테니까요. 모집단 모수인 베타 1은 0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여집합인 귀무 가설은 베타 1은 0일 것이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t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 경우에 우리는 표준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표본 통계량 마이너스 베타 1이 될 텐데요. 베타 1이 옳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0으로 일단 가정을 해서 t 계산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하면 x가 하나인 경우죠. 이 x가 하나인 경우인데 이 경우 자유도는 n-2가 되겠습니다. 원래 회귀 분석에서 자유도는 일반화된 공식으로는 n-k-1인데요. 거기서 k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단순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x가 하나이기 때문에 n-1-1 해서 n-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경역 경계값은 이미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알파를 반으로 나눠서 t2분의 알파 n-2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T분포 좌우 양쪽에 있겠죠. 좌우 양쪽에요. 판정법은 검증 통계치가 앞에서 계산한 검증 통계치가 기각 영역 경계값을 벗어났느냐 하는 걸 가지고 판정한다고 그랬죠. 좌측 경계값을 벗어났느냐 혹은 우측 경계값을 벗어났느냐 혹은 우리가 유의확률 P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P값이 알파보다 같은지 작은지 같거나 작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무가설 기각 영역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거와 동일합니다. 양측 검증의 경우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가 되게 하는 경계값이 바로 기각 영역 경계값 critical valu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측 검증의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을 기준으로 한 경계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 통계치를 기준으로 한 p-value 이 두 개, 그래서 p-value와 알파 value를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만약 알파보다 더 큰 값이다 하면 검증 통계치가 경계값보다 이 안쪽에 자리 잡을 때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반면에 바깥쪽에 자리 잡으면 P값이 알파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측 검증의 예인데요. 연구가설이 A가 Y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A와 Y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지는 그러한 관계. 이 경우에는 비례 관계죠. 그래서 단측 검증에 해당할 거고요. 이 경우는 특별히 우측 검증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걸 대립가설로 표현하면 베타 1은 0보다 클 것이다가 되겠고요. 귀무가설은 0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다가 될 테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시 귀무가설은 베타 1은 0과 같을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통계량 계산은 동일하고요. 기각 영역 경계값은 양측 검증에 비해서 이 경우에는 T 알파 그리고 n-2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네, 그냥 T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정법은 T값 검증 통계치가 이 오른쪽 경계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유의확률 P가 알파보다 같거나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단측 검증, 우측 검증의 경우에 경계값과 P값을 나타내는 그림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SPSS로 회귀 분석을 실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데이터 같은 데이터인데요. 회귀 분석을 실행할 때는 이 분석으로 가서 역시 상관 분석 밑에 회귀 분석이 있죠.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클릭하시고 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Y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종속 변수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능을 독립 변수로 봤어요. 지능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통계량이라고 하는 옵션에 들어가면 뭐 여기에 추정량, 뭐 구간 추정이라고 하면 모집단 회귀 개수가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떨어질 것인가 하는 구간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겠고요. 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은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가장 간단하게 돌려서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결과표는 이렇게 테이블 3개를 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첫 번째 모델 서머리 테이블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그 개념과 관련된 그 지표는요, 여기에 R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이 R 스퀘어, 이게 결정계수라고 그랬고요. 이 R 스퀘어가 회귀 모형의 예측력, 설명력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평균을 가지고 예측했을 때보다 이 회귀 모형을 가지고 예측하게 되면 지능이라고 하는 요소를 감안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전체 평균을 가지고 예측한 거에 비해서 한 30.3%는 이제는 설명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온다.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에러 텀에 해당하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거의 한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전히 설명이 예측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부분은 이 아노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아노바라고 하는 부분을 배운 다음에 설명이 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볼 부분은 이 코이피션트입니다. 이 코이피션트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표본 회기식에서 B 서브 0와 B 서브 1의 값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B 컨스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절편에 해당하는 B0고요. 지능에 해당하는 B가 B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탠더드 에러 있죠. 이 B1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를 그리고요. 그 정규 분포의 SE 값이 얼마인가 했을 때 이 SE를 이미 계산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B1을 SE로 나누면 바로 T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과 관련된 T값, 검정 통계치는 6.007이 되겠고요. 거기에 딸린 이 P값 있죠? 이 significanc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유의 확률입니다. 이 P값입니다. 그래서 이 P값은 0.000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표를 코에피션트 표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은요.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지능과 학업 성취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 회기식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지능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학업 성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설 검증의 유의성 검증에서 모집단 모수는 바로 베타 1이 되겠죠.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립 가설은 이 베타 1이 0이 아닐 것이다.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니까요. 0이 아닐 것이다. 비무 가설은 0일 것이다. 그리고 표본 회기식은 앞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서 각각의 값을 가져와서 표본 회기식을 쓰면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 모수 베타 1에 대한 점 추정치는 바로 B1의 값이 되겠죠. 0.18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 통계치 T값은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T값은 6.007에 해당하고요. 대립값을 채택 여부는 P값을 기준해서 볼 수 있죠. P값이 0.000이죠. 이거는 0.005보다도 물론 작고 0.001보다도 물론 작고요. 알파 레벨 0.001보다도 더 작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알파 레벨 0.05 수준에서 기무가설을 했습니다만은 알파 레벨 0.001 수준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연구가설이 맞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 주장 여기에 근거해서 그 주장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이 P값이 거의 0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다 이 경우에는 틀릴 가능성은 그 주장에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알파가 거기에서 내 결론이 대립가설이 채택됐다고 결론을 내릴 때 연구가설이 맞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틀릴 수 있는 제1종 오류의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레벨 0.005 수준에서 설정을 했다고 하면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상한선을 0.05까지는 내가 감수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경우에는 알파 레벨이 0.001 수준에서도 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주장이 틀릴 가능성은 0.001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회기 분석에 대해서 회기식의
회귀개수, 모집단 회귀개수의 추정 및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